네, 최근 금값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지금 커진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고배당주로 잘 알려진 통신 또 금융주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에는 금 관련 상품과 또 월 배당형 상품으로 안정성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영 ETF 컨설팅 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진짜 금값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최고가 행진인가요? 최고가를 기록하고 소폭 조정을 받는 지금 한 며칠째 살짝 밀리고 있죠. 맞습니다. 예, 예. 2,745달러 정도. 네, 맞습니다. 온수당.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2,700. 45달러 온수당. 예. 네, 네. 와, 백두산이 2,744m인데 네? 백두산 높이가 2744인데 네. 금값이 끝까지 갔구나. 아. 우리 코스피 2,700 네. 백두산 높이만큼이라도 가려면은 백두산을 안 가봐서 안 가봐서. 네. 못 가봐서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못 네, 가봐서.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금쪽 네. ETF 수익성 좋다면서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금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성이 좋은데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금의 수익률이 특히나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금 가격 같은 경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은 다른 자산이 조금 어려웠을 때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조금 다른 수익률이 부족했을 때 메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특히나 금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금 투자할 때 흔히 왜 그 골드바 있잖아요. 네네. 영화에서 나오면 골드 막 장롱에 막 쌓아두고 막. 네네. 근데 이거는 좋긴 한데 네. 그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금과 관련된 투자 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어떨까요?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괴를 보관하는 것은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보관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실물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VAT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살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도 사실 이 금을 다 이고 금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금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ETF를 통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거래소, 한국거래소에 KRX 금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금 현물 거래를 위한 별도 계좌를 트시고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나 ETF를 통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저기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숫자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익률 같은 경우 10월 한 달 정도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예. 한 15%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한달 보이고 수익률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뭐 원유를 투자하시는 것처럼 이 단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대신에 이 금 같은 경우 꾸준히 투자하시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금연물 ETF, 상단에 보이는 ETF가 상장이 됐는데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이 뭐 하루에 뭐 4, 5%, 5, 6%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10월에 뭐 전쟁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 현물 그다음에 금 관련된 ETF는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한국투자신탁운용 금 관련 ETF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뭐 금뿐만이 아니라 은 관련 ETF까지도 10월달 수익률 괜찮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금 상승 이후에 은 같은 경우 산업용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산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동안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은 가격이 하락한 측면이 있었는데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 투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은도 상당한 변동성, 은 가격도 좀 변동성이 크죠. 은 가격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금보다도 맞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네네. 그 말씀은 네. 시세 잘 타면 수익률도 금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대신에 네.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의 관점,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은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부장님 계속 일단 금년만 해도 한 30% 이상 올랐는데 네. 여기 계속 뭐 금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계속 그냥 네. 홀딩? 기존에 네. 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신 지 오래된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저희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네. 많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한 예.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실현하시는 거를 저희가 조금 더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인 금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금리가 물론 이번 주 FOMC도 있고 뭐 대선 후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방향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의 초기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나 금 가격이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 같은 경우 일부 수익을 먼저 실현하시고 다시 조금씩 적립식으로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금을 하나도 안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금에 이렇게 소위 다 투자하시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갖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정책 금리에 따른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 금 순매입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채를 조금 덜 사는 대신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선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 그다음에 연초를 지나면서 중국, 인도와 같이 금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원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게 되면 금 가격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고 가시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네. 공격적인 투자 리스크 그렇게 감수하시려고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배당형, 좀 안정 상품으로 좀 이쪽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월배당 상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꾸준히 뭐 연 12% 또는 15% 정도 월 배당형 상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그 월 지급식 ETF의 잔고가 4.5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무려 14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조, 1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매월 꾸준히 예상 가능한 분배금 받는 ETF를 선호함에 따라 가지고 예전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네. 이렇게 기억난다 했는데 더운 바람이 불어도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 연말이 끝나고 한 번에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상장되는 월 지급식 ETF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들어오는 배당금이 거의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ETF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저 월지급식 ETF에 네네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예. 그 기업들이 매달 뭐 배당하는 기업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매달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대신에 여러 기업들을 같이 투자를 하겠다.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시기를 좀 분산시켜서 그래서 맞습니다. ETF에서 매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커버드 콜이라 그래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프리미엄 가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자산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월 지급 ETF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드콜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어려워요. 그걸 갖다가 한번 설명 듣고 네. 바로 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김 부장님을 비롯해서 여의도의 증권가가 힘들어지죠. 그렇지는 않고 알려주세요. 좀 알기 쉽게. 오히려 저희는 투자자분들께 좀 더 많은 설명을 통해 가지고 잠재 수요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커버드콜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좀 상단이 막혀 있는 동시에 현재 그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재 그 분배금을 받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F가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스닥 100 ETF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현재 이 커버드 콜과 같은 프리미엄 분배금은 못 받지만은 지수가 상승할 때 그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커버드 콜 같은 경우 나스닥 100 지수가 오를 때 이 상승분을 다 참여를 못 합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꾸준히 연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지금 받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주가 상승하는 것을 그냥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나중에 평가 금액으로 받겠느냐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상품은 사실 없고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지수 상승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 상품의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뭐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시지만 저기 이제 타이거가 미래에셋 거 아닙니까? 네네.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부장님 회사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입니다. 그러면 한국 증권가에서는 에이스다 이 말씀이네. 맞습니다. 예. ETF 알파벳 순서대로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네. 그 월별 배당력 말이에요. 네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네. 에이스 ETF 한국 투신 거 들면은 네. 뭐 어떻게 예를 들까? 1,000만 원 같으면은 네. 월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연에 한 15% 정도이니까요. 15%, 원로는 한 150이네. 맞습니다. 1연 뭐 세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으로 한 1.25% 정도 원로 예. 그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 15%라는 숫자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인출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50대 투자자분들, 연금에 대한 투자 요즘 많이 하시죠. 그런 네. 분들에게는 일부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조금 이 인출기를 앞둔 50대, 40, 50대 분들도 서서히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 계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월 배당량 ETF로 월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또 투자를 권해드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필요한 금액이 예. 월 500만 원이다. 네네. 또는 또는 뭐 600만 원, 70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연 15%나 또는 뭐 10% 이렇게 투자하는 율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필요로 하는 월에 필요로 하는 대략적인 금액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금액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맞는 금액을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좀 어렵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금 자산의 또는 20%나 30% 정도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 매달 월급 느낌 나도록 매달 네. 500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내 돈. 한 만약에 1억 정도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500이면은 한 그 연으로 보게 되면은 한 6천인데. 6천 정도죠. 네. 그러면은 한 1억을 갖고 계시면 1,500원이니까 4억이나 5억 정도를 4억이나 5억 정도. 네,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근데 당장에 4억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은 사실 이렇게 목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 400만 원도 받아줘요? 그럼요. 이 주당 가격이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바로 하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람 기를 죽입니까? 월 500이라. 그렇죠. 네. 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희 당장이 아니라 저희가 뭐 10년, 20년, 네. 60대 노후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든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단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버드 콜이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그걸 방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 손실에 대한 것이 있고요. 대신에 제가 커버드 콜의 단점 말씀드린 게 네네. 시장이 올라갈 때 완전히 이 상승률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뭐 1000에서 시작했는데 내일 500으로 반토막이 나고 네. 그 다음에 1000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그냥 일반 ETF를 갖고 있으면은 뭐 수익률이 그냥 빵입니다. 내 원금을 회복한 것인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500으로 빠졌다가
지수가 1000으로 올라왔더라도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 600, 700 정도밖에 가격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한 후에 그다음에 급등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꾸준히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고요.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커버드콜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률을 다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충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결국은 콜옵션 매도를 콜옵션 매도가 들어간 상품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 올라가면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100에서 50 가면 50% 하락이고 네. 그런데 50% 정도 그거는 다시 100% 오르면 예, 다시 또 50에서 100 가면 이거는 50%가 아니고 100% 오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콜옵션에 매도한 데서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훨씬 더 네.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뭔가 시장이 박스권일 때만 그 커버드콜을 좀 고려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박스권 또는 꾸준한 우상향. 꾸준한 네, 우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급락할 때는 역시나 커버드콜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